자, 이렇게 지금 코인 장세가 갑자기 좋아지고 있는데 진리카 같은 이런 코인들 원하신다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이 은행이 없어진다,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게 주요한 주안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그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코인의 알트코인이건 뭐 비트코인이건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은행의 미래엔 은행이 없다 라는 번스타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이퍼 비트코인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은행의 미래에는 은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 관련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하면 그것은 하이퍼 비트코인화 사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초고속 예금 유출의 시대가 열린다면 고객은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거고, 암호화폐가 이러한 리스크의 일부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해칭한다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칭. 그래서 미국 달러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이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또다시 은행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법정화폐, 연준 등에 대한 투자자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 슬슬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파이가 새로운 시대의 DIY 은행 시스템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것을 인수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든 도지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제가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게 디지털 은행이 되겠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K뱅크나 아니면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처럼 디지털에서 거래가 되는 점포가 없는 그런 은행을 만들겠다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은행을 만들겠다, 요런 그 숨은 큰 그림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은행이 없어지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여러가지 암호화폐들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은행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란은행에서 CBDC 책임자가 CBDC는 전통 금융과 비트코인을 연결하는 자산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디지털로 다 대전환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티 디지털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CBDC는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 사이에서의 브리징, 연결하는 계단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CBDC가 공존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서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혼재된 생태계처럼 CBDC가 도입되면 기타 디지털 화폐와 전통금을 연결하는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CBDC가 나오면 알트코인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이따가 더 자세한 자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PC 발표가 있었죠. 이거 되게 중요해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결국에 핵심은 뭐였냐면은 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소득에 대한 부분도 줄고 있고 지출도 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떠한 지향점으로 가냐면 하나의 점으로 가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소득, 그 다음에 지출, 줄어드는 것들이 결국 어느 하나의 점으로 가냐면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침체에 대한 점으로.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인하보다는 이제는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결이 되면 자산시장에 거대한 반등이 오왔던 그런 역사적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이 동결이라는 부분이 우세한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은 지난번에 했던 25bp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동결이 되고 이 동결을 한 몇 달 정도 한 다음에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하를 하게 되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인하 역시도 빠르게 빅스텝이나 이런 형태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라인 히트가 되면서, 라인 히트라는 건 이 저항을 때리면서 저항을 받는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첫 번째는 저항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38,500에서 46,500 이 사이에 접근이 있는데, 지금 28,500이면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월봉도 기가 막히게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만, 일단 한 4만 달러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슬슬 조심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사실 그 전에 3만에서 33,000쯤 되면 한 번의 조정이 또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더 슈팅하면 36,000까지도 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비트가 크게 한번 조정이 올 거다. 10에서 15% 정도를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큰 추세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락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점갱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5,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코로나빔 때처럼 얘가 올라갔다가 한번 저점을 거의 준하는 형태의 큰 하락이 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미니불장 사이클이었을 경우에는 좀 더 가야 된다, 이 타겟 2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져야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정말 뭐 대외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얘가 신고점을 빠르게 간 다음에 확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대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4월 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염두만 해놓고 당장 실행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상황을 지켜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거니까, 이거 소식 빠르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하고 좋아요만 하면 안 되죠. 알람 설정까지 필수로 해주셔야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핸드폰에 알람이 가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자료를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굉장히 메이저한 컨설팅 회사죠. 인류 컨설팅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한 건데, 이 토크나이제이션이 2030년까지 엄청난 비즈니스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토크나이제이션이 뭐냐면, 토큰화입니다. 토큰화. 그러니까 모든 자산에 대해서 토큰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라는 개념보다도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의 합성자산들이 토큰 형태로 바뀝니다, 미래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CBDC가 왔을 때 모든 알트코인이 망하냐에 대한 답변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토큰화로 오히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FT를 가지고도 나중에 디파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토큰화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이 지분을 토큰으로 바꾼 다음에 이 토큰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스테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상품과의 교환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켓이 열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시장이라는 역사가 사실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연도로 따지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해도 1800년대 혹은 1700년대 후반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이전의 역사에서는 이 주시장에 대한 개념을 과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시장이라는 그 체제가 갖춰진 다음에 살아오는 세대고, 근데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럼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등장하는 개념을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뭐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했을지 몰라요. 투기자산의 형태로 접근했을지 몰라도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투자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투자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 테니까. 제도권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투자라는 목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가치 투자의 형태가 점점 주목받는 형태가 될 건데, 다만 한국인들은 이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약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에는 투기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저 다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고, 저도 공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좀 좋은 유튜브의 순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 될 거예요. 정말 2030년이라고 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뭐 물리적으로는 한 7년 정도 남았죠. 근데 다만 이거는 2030년이 되기까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2023년에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이게 성장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배로 거의 뭐 제곱의 형태로 성장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리미리 알아놓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생업에 바빠가지고 종사하다가는 갑자기 뭔가 세상이 확 바뀌어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월간 RSI를 보게 되면 여기서 어쨌든 과매도 구간에서 이 미들라인 50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다시 미들라인을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4월달이나 혹은 5월달은 굉장히 큰 상승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주요 지점에 매수를 못하고 계속 덜덜덜 떨면서 현금만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코로나랑 2018년, 2019년에 매수 못했던 그때랑 똑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덜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단기와 장기에 대한 부분인데 실현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보시면 이 빨간색이 단기죠. 단기가 장기를 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보면 하락장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그때랑 맞물리는 건데,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온체인 데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거 지표들,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들까지도 금리도 이제 끝나갈라 하고요. 되게 어쨌든 자산시장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반등도 굉장히 크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등장을 잘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슬슬 이더리움을 좀 주목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의 고래가 1250억 원 어치에 대한 이더리움을 전량 스테이킹 하겠다. 이거는 팔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2017년과 2018년 매입을 했던 사람인데,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무유통량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 벌써 74,000개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머지 업데이트를 한 지 이제 198일 정도가 됐는데 이제 74,000개가 넘게 이더리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이더리움이 이제 뭐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까지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더리움이 채택이 가속화가 되면서 더 수강량이 늘어나면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유통량이 줄어들면 하나의 코인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추후에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급의 추세인데요. 나중에 되면 정말 이게 지금 120만 개가 피크였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는 117만 개까지도 117만 개가 아니죠. 1억 1,700만 개, 그리고 1억 2천만 개였으니까 거의 이제 300만 개가 2025년에까지 보면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채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채택이 된다는 말은 이미 코인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거의 먹은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뭐 기존의 자산 시장이나 아니면 기존의 이제 기업들,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 이더리움의 기반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점유율이 늘어나겠죠. 그럼 국가적으로 채택을 할 때도 이더리움을 거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볼 건데요. 비트코인의 월봉인데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 달에 이 저항, 지금 한 34,0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33,000까지 빠르게 갔다가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봉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마감이 되면,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에 마감이 되면 주봉이 마감이 되는데 지금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보세요. 이 200선이죠. EMA 20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또 지키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번 주가 막 그냥 보합세여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면 이 주봉의 리테스트를 힘을 딱 응축시킨 걸 발판 삼아서 한방 세게 쭉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보이시죠? 이때처럼 장대 양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한 33K나 이런 거까지 직행할 수 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조금 걸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뭐 일봉상으로도 잘 하고 있고, 걸리는 건 뭐냐면 도미넌스인데, 도미넌스가 여기서 어쨌든 이 저항을 뚫어주게 되면서 33K가 가면, 그러면 비트코인의 독주 형태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것들은 4시간 봉에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을 낮추는 하락 다이버전스의 형태가 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시도만 하다가 쭉 빠지는 형태가 되면 그때는 대알트장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나 이런 것들 종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유튜브 영상에서는 몇 개 찝어드리긴 할 텐데 뭐 언제 진입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업비트 알트나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응 전략,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그래서 리플도 요번에 잘 대응을 했고, 에이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 역시도 잘 대응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도미넌스 장세를 예측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알트장을 생각하면 슬슬 전환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직장인분들이나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하루 종일 볼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멤버십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시고 또 디테일하게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선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선물의 문제점은 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잘 가다가도 한 번에 팍 없어질 수도 있고 많은 리스크가 혼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선물방을 운영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하는지에 대한 이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지금 거의 FTX 사태 이후로 15,000, 16,000대부터 계속 롱만 잡고 있거든요. 대부분 거의 한 9대1의 비율로 롱숏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숏을 잡다가 조금씩만 먹거나 아니면 많은 손절이 나고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우리 방은 계속 롱만 잡았기 때문에, 보세요. 수익 인증하는 게 다 롱이에요. 보면 쫄면 안 된다. 대장 픽장. 그래서 이 픽대로 하면 승률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디테일한 타점을 선물방도 공유하고 있고, 선물방은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타점을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찾아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전달을 해서 일종의 공부방 요소까지도 같이 접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하는 링크가 있어요. 그걸 들어가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선물방 가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긴 영상 보셨는데요. 이제 알트가 어떤 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데 왜 안 알려줘 하시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라고 일부러 뒤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알트들이 갈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몇 개 찝어드릴게요. 근데 진리카가 보통 가면요, 어떤 애를 보면 되냐면,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진짜 꿀팁인데, 커플링이라고 그래요. 같이 오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오르면 이제 IOST 이런 애들이 같이 올라요. 진리카가 오르면. 그리고 그 다음 또 괜찮았던 애들이 뭐였냐면 도지가 또 오르잖아요. 그럼 도지가 오르면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시바이누 이런 애들 봅니다. 시바이누 그런 애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알트들이 대부분 이렇게 눌림이 있는데, 눌림목이 사실 지금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좋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9메이저 애들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디어 이런 애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수렴에 갇혀 있는데 되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캐시가 가면 요런 애들 비트코인 형제들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